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 자체도 철학적이고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었으면 좀 큰일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장은 오늘 발표의 출발점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을 더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회 신뢰가 함께 오르지 않았다는 체감을 공유합니다. 댓글과 인터뷰, 뉴스의 언어들을 보면 이건 잘못됐다라는 비난의 톤이 먼저 들리죠. 왼쪽에 정리를 했듯 예전에는 정의가 규범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감정 표현이나 특히 응징의 신호로 작동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퇴출시켜라, 다시는 방송을 못하게 해라, 이런 같은 언어 속에서 분노, 냉소, 피로와 같은 그런 감정들이 따라붙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라디언트는 그 흐름입니다. 정의감에서 비판으로 가고 분노에서 배제로 가고, 실제 댓글에서도 정의라는 말이 비판을 넘어 배제의 요구로 미끄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 도덕적으로 말하지만 그 말은 더 분노에 찬 감정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물으려고 합니다. 정의감이 높은 개인일수록 실제로 더 사회를 신뢰하는가? 아니면 더 피로해하고 침묵해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질문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정의감, 신뢰, 그리고 정서적 피로, 그리고 표현 회피가 한 사람 안에서 하나의 구조로 함께 움직이는가, 이걸 보기 위해 KGSS 2003년부터 2023년 누적 데이터를 썼습니다. 이 데이터의 장점은 한 설문 안에 정의감, 사회제도, 신뢰, 피로, 표현 회피와 같은 감정들이 모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의 흐름도를 보시면 먼저 정의감을 잡고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 피로, 마지막으로는 표현 회피로 연결했습니다. 해석은 일관되게 하려고 맞췄습니다. 값이 커질수록 신뢰는 낮아지고 피로는 높아지고 회피가 있다라고 읽히도록 일부 문항은 역코딩하였고, 소득은 표준화하였고, 그 다음에 해피는 이진화하였고, 기본 통제로 성별 더미와 Z스코어를 넣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존 상식은 정의감은 신뢰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같은 사람 안에서 정의의 언어가 피로와 침묵으로 분기되는 그 감정 구조가 있는지 보려 합니다. 첫 점검은 평균 효과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사회 신뢰로 두고 핵심 설명 변수는 정의감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령, 성별, 더미 등을 통제 변수로 넣었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이랬습니다. 정의감이 높을수록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정의의 언어가 피로와 냉소와 함께 나타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의 직관을 세웠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정의감의 개수는 플러스 0.1689, 피밸류는 0.01로 유의하고, 정의감이 높을수록 사회 신뢰도는 높다는 전통적 사회과학 결론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도 직관을 세울 때 오류가 있었던 거죠.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했고, 양호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회귀는 평균의 이야기이고, 저희가 체감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데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 평균 속에서 희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바꿉니다. 평균 뒤에 숨어 그 구조적인 예외, 그 정의로운 냉소형과 같은 감정의 프로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군집 분석으로 넘어가 정의감, 신뢰, 피로, 표현 회피가 같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엮이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회귀는 평균의 세계를 보여준 반면에 현실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감은 높은데 오히려 필요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독립된 구조로 존재하는지 군집 분석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의감, 신뢰, 피로, 표현의 피의 6개의 변수를 같은 스케일로 맞춘 뒤 K민즈로 했습니다. K민즈를 돌리고 실루엣 개수로 적절한 군집을 점검했습니다. 실루엣은 군집 내부의 응집과 군집 간의 분리를 한 번에 보는 지표로 보통 0.5 이상이면 뚜렷하고 0.7 이상이면 매우 안정적으로 봅니다. 결과를 보시면 K2는 0.91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하겠지만 K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기에는 감정 구조를 과하게 단순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의로운 냉소형을 다른 집단과 합쳐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서 군집 분석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약하면 K2는 숫자로만 보면 K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게
좋지만 우리가 찾는 현상의 감정 구조의 실루엣을 읽으려면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은 좀 더 분절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정의감이라도 정서의 구성이 다를 수 있는지 구조를 보기로 했습니다. 오른쪽 레이더를 보시면 정의감과 신뢰, 피로, 표현 회피를 축을 표준화해서 군집 평균을 그렸습니다. 결과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정의로운 냉소형 빨간색. 정의감은 있지만 사회 신뢰는 낮고 피로와 표현 회피는 높습니다. 내 축에서 극단값이 매우 뚜렷합니다. 나머지는 이상적 정의형과 셋째 수형형은 일단은 넘어가고 일단은 먼저 핵심 메시지부터 말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정의감이 모든 사람에게는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정의의 언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연대를 만들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냉소와 피로를 키우고 침묵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관심은 정의감의 크기가 아니라 정의감의 어떤 정서 구조와 묶여있는가입니다. 이어서 그 패턴이 단순히 텍스트 언어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만으로는 감정이 어떤 말로 폭발하는지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또 바꿨습니다. 도덕을 말하는 순간 왜 공론자는 공격과 탈주로 반응하는가? 이걸 실제 언어로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사례는 두 개입니다. 배우 정우성의 미혼모 발언과 박지원 전 위원장의 586 용태 발언, 각각 유튜브 댓글 7,637개와 12,543개를 모았습니다. 공통점은 당사자들이 공적 기준과 정치적 입장을 말했지만 공론장은 이를 도덕 언어로 재규정하며 응징과 배제 요구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저희의 가설은 굵게 밑줄 친 문장 그대로입니다. 도덕 감정은 제도와 정책을 향하지 않고 개인과 사적 단죄로 투사되고 있다.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약 2만 건에서 정의와 옳다 틀렸다를 같은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을 선별하고 정제된 7,000여의 문장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전 기반의 점수와 수작업으로 라벨을 결합해서 저희 뒤에 있는 팀원들이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주셔서 내 분노, 냉소, 피로, 신뢰, 동독성 축으로 분류했고 이후 시각화는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은 정우성 발언과 박지원 586 용태의 맥락은 다르지만 감정 구조는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워드클라우드에서 정의는 옳다, 틀리다와 같은 도덕 키워드 주변에 퇴출, 못하게, 자격처럼 응징과 배제 동사에 굵게 붙습니다. 왼쪽 하단의 정량 지표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약 32%, 분노가 32%, 공격성은 28%, 이어서 냉소는 17%, 그 다음에 피로는 13%, 신뢰는 10%로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본 정의로운 냉소형과 언어적 표식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정의의 키워드가 등장하는 순간 감정은 분노와 공격성을 치우치고 피로와 냉소가 뒤를 잇고 신뢰의 어휘는 가장 희박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검증입니다. 앞에서는 KGSS 설문으로 정의로운 냉소형 이라는 집단이 나왔고 그게 설문 인공물이라는 걸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언어 데이터로 다시 봤습니다. 가운데의 3포드는 댓글 문장을 감정 벡터로 바꾼 뒤 PCA 2차원으로 놓고 클러스팅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높은 덩어리의 빨강이 선명적으로 분리되고 반대로 신뢰 연대 어휘가 상대적으로 많은 덩어리 초록과 파랑은 잡힙니다. 즉 설문에서 보면 정의감이 올라갈수록 신뢰는 떨어지고 피로와 회피는 올라가는 패턴이 댓글의 언어 공간에서도 유사한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이 한 문장입니다. 정의로운 냉소형은 하나의 데이터 트릭이 아니라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반복 확인된 감정 구조이다. 그래서 우리의 논점은 정의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의감이 어떤 정서 경로와 결합해서 행동을 바꾸는가입니다. 이제 이 구조가 공론장 운영과 정책 설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정의감을 높일수록 신뢰는 높인다는 평균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군집 분석과 텍스트 분석은 달랐죠. 정의감은 높은데도 신뢰가 낮고 피로와 표현 억제가 높은 집단, 우리가 정의로운 냉소형이라고 부른 프로파일이 뚜렷했습니다. 즉 도덕 감정이 과잉되면 그 에너지가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공론장 환경에서 활성화되는 감정 구조라는 겁니다.
설문에서는 구조의 모양을, 댓글 언어에서는 그 구조가 폭발하는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두 데이터가 달라도 같은 경로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우리는 이런 역설을 봅니다. 더 도덕적으로 말할수록 더 지치고 더 공격적으로 말하고 더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네. 데이터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의감이 평균적으로 신뢰를 올리지만 특정 감정 구조에 들어가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 구조가 바로 우리가 확인한 정의로운 냉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공문장의 설계를 바꾸자는 겁니다. 첫째, 감정은 개인의 기분이 아니라 공문장의 변수입니다. 도덕과 분노는 구조를 만들고 통제되지 않으면 신뢰를 붕괴시키고 표현을 왜곡합니다. 공문장은 감정의 책임을 나누는 관리의 장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정의의 언어를 설계해야 됩니다. 단죄, 퇴출의 어휘가 아니라 절차, 기준의 어휘로 번역을 하고 번역하는 장치, 속도 조절, 그리고 지친 시민들을 다시 불러내는 제도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기 전에 제가 서울대까지 오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대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모전을 준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 또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타인을 쉽게 단죄하진 않았는지 그 과정을 반성하며 스스로 교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듯 어쩌면 우리 사회는 거창한 해결책을 단번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록했고 데이터들을 축적합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성찰하며 교정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금 이런 철학적 질문에 가장 필요한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의는 과연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분노와 피로로 밀어넣고 있을까요? 저의 공모전으로 저의 답은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답에 대한 잠깐의 고민이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든다는 다짐을 가지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